자, 부가치세 신고납부 12월 7일 15주차 상교시 수업입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 수업이 저하고 진행하는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조금 부가치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포트 과제가 우리 일반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비교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요거 끝나고 제가 바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비교하는 것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리포트 쓸 때 조금 충분하게 충분하게 좀 소수를 좀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어디까지 왔죠? 그렇죠. 우리 납부세까지 구했다, 그죠? 자, 공제세액은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어요. 그죠? 세금 계산서가 700만 원짜리인데, 자, 매입세액은 7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부가율 10%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7만 원이 나옵니다. 요 금액을 자감하고 나면 자, 최종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느냐? 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매출 금액이라도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보다 세액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실제로 간이가세자는요, 매입세, 납부세액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어차피 4,800만 원은 기준이 있잖아요. 한번 4,800만 원 미달이에요, 미달. 그러니까 4,700만 원. 만약에 이 공급 대가가 4,7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4,700만 원에 0.1 곱하기 0.1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47만 원 되겠다. 그죠? 자, 공제세액은요. 자, 이 중에서 4천만 원이 매입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400만 원이 우리 매입세액이 될 거고, 차감하고 나면 얼마냐? 40만 원이 되겠네요. 빼고 나면 7만 원입니다. 7만 원. 그런데 일반 가세자는요. 매출세액이 470만 원이 됩니다. 자, 매입세액은 400만 원이 되겠죠. 납부세액은요. 70만 원. 최종 납부세액은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 부가율만큼 일반 가세자가 납부하는 금액의 부가율만큼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5% 부가율이 5%라면 여기서 또 줄어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는 내일 부가치세가 납부할 부가치세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환급세액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환급세액이. 아셨죠?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공부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우리 부가치세법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게 페이지 수로는 이것도 적지는 않아요. 보자, 몇 페이지 정도가 될까요? 한 140페이지 정도를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비교하는 것인데요. 자, 일반 가세자는 개인이나 법인, 가리지 않죠. 그죠? 간이 가세가 아니라면
전부 다 일반 가세자니까요.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고, 그리고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그죠? 4,800만원부터는 일반 가세로 전환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반 가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했지만,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에다가 부가율을 곱하고 세율 10%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봤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신고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눠져 있죠.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하나의 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번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가세자는요,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가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 있죠. 그런 금지 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이 말이 뭐냐? 자, 매출하는 사업자가, 자, 일반 가세자예요. 자, 매입하는 사업자는 이것도 일반 가세자예요. 자, 만약에 매출 1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매입하는 사람은 매입 100만원이 발생했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하지만 매출하는 사업자가 일반 가세자예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그렇다면 영수증을 발급하겠죠. 그러면 매입하는 쪽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동일하게 매출하는 사업자가 간이가세자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겠죠. 하지만 매입하는 사업자가 일반 가세자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겠죠. 자,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매입하는 일반 가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때문에 간이가세자와 거래를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 중에 원활한 업무관계 때문에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 때문에요. 간이가세자는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이거 대손세액 공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가세자는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차이점이죠. 자, 왜 그러냐? 간이가세자는 어차피 공급 대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VT를 받았는지 받았지 않는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납부할 부가치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손세액 공제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납부할 것도 없어가지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만큼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입세액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공제가 안 된다. 자, 간이과세자. 자, 매입세액이라고 하기에는 안 돼요. 매입세액의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빼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제세액으로 빼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 매입세액을 일반 과세사처럼 매입세액으로 본다면 이 납부세액에서 이렇게 매입세액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원칙적으로는 공제세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사는 음식점 조금 열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 제조업 이런 것들 있죠. 제조업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제조업은 간이과세 적용 업종이 아니니까요. 아셨죠? 자, 의제 매입 속에서도 한정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똑같습니다. 일반 과세자 1.3%만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 1.3%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이거죠.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은 더블인 2.6%를 공제해줍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요. 자, 신용카드, 자, 신카 매출 세액 공제입니다. 여기도 신카 매출 세액 공제입니다. 자, 동일하게 개인 음식점입니다. 동일하게 개인 음식점입니다. 자, 신카 매출 공제 어떻게 되죠? 자, 발행 금액의 1.3%예요. 발행 금액. 발행 금액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음식 용역 매출이 4,700만 원. 그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다고 하면 좀 그래요. 왜냐면 이걸 숫자를 같이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공급 대가가 4,700이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 구분할게요. 4,700만 원에 100 곱하고요. 나누기 110을 하게 되면 공급 대가가 됩니다. 그럼 4,200 727 272 이렇게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매입은 4천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가 400입니다. 자, 매출. 그죠? 전부 다 전액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그러면 결제 금액은 어떻게 되죠? 4,7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매출세액이 4272 728 매입세액은 400만원 납부세액은 272 728 자, 공제세액 이게 신카 매출세액 공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신카 매출세액 공제 자, 여기에서도 신카 공제 라고 쓸게요. 그냥 신카 공제라고. 자, 신카 공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발행금액 4,700만원에 곱하기
1.3%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곱하기 0.013 61만 원입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없는 겁니다. 환급이 되진 않아요. 신가공제가. 자, 여기서 공제세액 40만원이고요. 자, 신가공제 4,700만원 곱하기 음식점은 2.6%입니다. 하고 나면 122만 요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최종 납부세액은 0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요 정도 규모는 세금을 안 낼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가공제는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가세사돈 이런 신가공제 들어가 버리고 나면 납부할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우리 요까지 알아봤네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 자, 그 다음은 납부 의무 면제합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좀 특이한 건데요. 일반 가세자는 없습니다. 그런 거. 무조건 내야 됩니다. 하지만 간이 가세자는 공급 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 면제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낼 부가치세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 대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또 면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천만원부터 4,799만 9,999원까지만 세액이 나오는데 그것도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일반 가세자 포기제도 있느냐? 없습니다. 네,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가세자는 포기제도 있습니다.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요? 네, 좀 전에 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가세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전환을 할 때는 간이가세를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년간 재적용 안 됩니다. 한번 포기하고 나면 3년간 다시 간이로 갈 수 없습니다. 자, 기장의무입니다. 기장의무 있습니다. 장부를 만들어서요. 근데 간이는요, 납세 편의를 도모시키기 위한 제도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발급한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을 보관만 하게 되면 그냥 이거 장부 비치한 걸로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장의무도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산세입니다. 자, 가산세는요, 각종 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모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가세자 요거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거잖아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가산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적용되는 거 미등록 가산세 요거 0.5%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력 의무 이런 것들이 일반 가세자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론 공부는 모두 다 끝났고요. 이제 뒤에 달려있는 연습 문제, 내용 문제 풀어보고 우리 이번 그 2학기 수업 모두 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간이가세자의 가세표준은
공급 대가이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세 표준에다가 부가율 10%를 때리는 거거든요. 자, 요 표는 책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세 표준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자, 공급 가액의 합계액 곱하기 10%. 그래서 이 공급 가액 합계액을 가세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 가세자는. 하지만 간이 가세자는 이 공급 대가를 가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일반 가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음식점 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 신규 사업 개시자들은 공급 대가를 예상을 해가지고 간이가세 등록 가능하잖아요. 간이가세가 될 수 있다. 틀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일반 가세 사업장이 있으면 요거 신규로 낼 때도 일반으로만 내야 됩니다. 아셨죠? 일반으로만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는 영세한 사업자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영세해야 되는데 일반 가세업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세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더라도 야, 너 낼 수 있잖아, 부가치세 라고 해서 간이가세를 적용시켜 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간이가세자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간이가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다. 아,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율이 아니고, 자, 세율은 무조건 10%죠. 그죠? 자, 그래서 4번 또 맞습니다. 자, 2번. 자, 다음 중 현행 부가치세법의 내용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자, 누가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간이가세자로 음식업을 하고 있는 이사장. 자, 간이 음식이다. 그죠? 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의 2.6%인 26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가능하겠다. 그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는 음식점, 숙박업은 2.6% 해주니까요. 간이한테만요. 간이 사업자한테만. 자, 2번. 부동산 임대사업자. 자, 개인이고요. 김 사장 씨는 부가치세 예정분에 대한 부가치세 15만원이 고지되어 납부하였다. 문장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 소액부징수를 돌려줘야 돼요.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자, 고지잖아요. 고지. 그죠? 고지기 때문에 소액부징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15만원이라면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맞았죠? 요거를 또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간이가세자인 김간이씨는 매출이 영세율에 해당되어, 자, 영세율에 해당된대요. 간이사업자도 영세율 적용 가능하다. 그죠? 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한 매출액이 있다. 가능합니다. 네, 영세율 가능합니다. 자, 일반 가세자인 공인중개사 이강남씨는요, 1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자, 요거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요, 우리 부가치세 부속 서류를 공부할 때 공부를 한 거예요. 요게 책 몇 페이지에 있냐면 어디 있을까? 자, 매출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어씨.
어디 갔지? 빨리 찾으려고 하니까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요거 분명히 요쯤에 있었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어떤 그 전문 직종이나 또는 그 뭐냐 이런 그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종이 있는데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공부를 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어느 페이지인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네, 요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직전 1여견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1여견, 직전 1여견 공급 대가 4,800만원 미달 개인 사업자 오롯이 맞다. 그죠? 네,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간이가세 포기는 포기하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하여야 한다. 자, 요것도 맞는 표현인데요. 책에 없는 표현이었어요. 요거 책에 없는 표현이었어요. 간이가세를 포기하려면요, 전달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일반 가세가 적용되겠다. 그죠? 자, 3번 해당 가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모든 가산세는 부과한다. 가산세에 들어갈 여지 없다고 했다. 그죠?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밖에 없어요. 네, 모든 가산세 부과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간이가세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자, 요거 조금 조금 이상한 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네, 네, 부가치세 환급 없어요. 알겠죠? 간이가세자는 없어요. 근데 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없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네. 자, 4번 다음 중 현행 부가치세법상 특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문제 너무 쉽네요. 간이가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죠? 2번,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네, 이거 맞죠? 3번, 간이가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환급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도미업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다. 적용 배제 업종이다. 그죠? 제조업하고. 네. 그래서 4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의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자,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자, 분납 규정은 다 있어요. 네. 2번. 예정 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가세자 법인은 예정 신고 잠깐만요.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자,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자, 부가치세법은 유일하게 분납이 안 돼요. 네, 분납할 수 없습니다. 요거 틀렸어요. 요거. 네. 자, 2번.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가세자는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요거 맞습니다. 읽다 보니까 네.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월 15일 날에 사업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서 4월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2번.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은 1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다. 그게 우리는 소액 부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간이 가세자로서 해당 가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 원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요거 금액 틀렸다. 그죠? 그렇죠. 3천만 원. 자, 6번입니다. 자, 부가지세법상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를 비교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부의무 면제. 자, 요거 일반 가세자 해당 없고 간이 가세자 그렇죠. 공급대가 3천만 원 미만 이하 아니다. 그죠? 요거 맞아요. 포기제도 일반 가세자 기준점이기 때문에 포기제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데. 자, 간이 가세자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 일반 가세자, 적용 가능하죠. 간이 가세자, 적용 가능합니다.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에 따른 공제입니다. 일반 가세자,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예, 아니죠.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야지. 그리고, 아무튼 4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공제세액으로 차감이 가능하고요. 일반 가세자, 이게 조금 문구가 이상해요.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면 안 되죠. 그죠? 이제 납부세액에서 이제 경감 공제세액으로 차감하는 것들이라서 요 문구가 조금 그래요. 그리고 확실하게 틀린 거는 요 문장이 확실하게 틀렸다. 그죠? 공제 가능하다. 그죠? 자, 7번. 자, 다음은 부가치세법상 간이가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반 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까지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요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아셨죠? 요거 하나 기억해 줍니다. 자, 2번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간이가세 규정 적용받을 수 있다. 틀렸다. 3년간 재적용 안 된다. 그죠? 당해 가세기간 공급대가가 3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납부 의무 면제. 그죠? 맞다. 4번 간이 가세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 가세자가 발행하는 증빙은 영수증으로 취급한다. 그렇다. 세금 계산서 안 된다. 영수증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네요. 자, 이걸 끝으로 우리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간이 가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자, 1번 일반 사업자 포괄량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 의무 발급 대상자 이미 규모가 커서 안 된다. 손해사정사 요거 전문 직업이다. 안 된다. 부동산 임대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가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요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우리 리포트 있죠? 요거 절대로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자, 이번 주 12월 7일 15주차는 출석 과제물이 있습니다. 요거 있어요. 자, 12월 14일 자, 보강주차거든요. 보강주차에는 출석 과제물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미리 녹화된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녹화된 강의를 이렇게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강주차인데 아무것도 안 하긴 그렇고 제가 저번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 2학기 수업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꼭 우리가 이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어 가지고 다음 학기 때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세요.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